이번에는 레이어, 수업 후에 있는 레이어 만들기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게 더 좋을까, 어떨까 잘 판단이 서지 않아서 영상을 녹화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둔 대로 와서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만의 레이어를 작성해서 파일로 출력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지만, 또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여러분들만의 도면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설계사무소별로 이제 각자 도면 작성하기 위한 레이어 파일들이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 설계사무소에서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목 도면이라든지 전기, 기계, 소방 도면들을 합쳐서 한꺼번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모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작업한 도면 파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 파일이라든지 이제 뒤에 플랫 명령을 하면서 하게 될 출력용 파일까지 이제 그 플러스타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펜툴까지 같이 그래서 총 3개를 그리고 레이어 파일은 딱히 보낼 필요가 없는 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레이어 파일은 그 파일 이름에 그러니까 캐드 파일에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뒤에 출력용 펜툴 이야기할 때 이제 플라스타일 테이블 이야기할 때 그거는 같이 다녀야 됩니다. 색상에 따라 가지고 선의 굵기라든지 선의 종류라든지 이제 이런 흑백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진도가 중간고사 전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만이 제작한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레이어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레이어 파일이 같이 적용된 이제 그 파일을 계속 이름 바꾸기 해서 써도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 파일하고 플러그인 돼가지고 같이 다니는 거니까 레이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덧붙여서 할 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최소한 10개 이상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이거를 파일이 도면 작업할 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의 설명대로 최소한 여기까지 이 정도 한 10개 기타는 빼더라도 그 정도 10개 정도의 레이어는 만들어가지고 이 색상 번호는 기본 색상,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기할게요. 그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로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프로퍼티 창에 가면 기본적으로 라인 타입이 딱 실선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 뭐로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레이어 파일을 불러올 때마다 모든 선의 종류가 실선 하나로 통일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선들이 로딩이 되지 못하고 하나로 통일되는 오류를 발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두 종류를 갖다가 여기서 더 로딩을 하면 일단 우리가 아까 레이어의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센터선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앞선 영상에서 이 0.5x, 이 x가 뭘 뜻하는 건지는 설명을 했어요.
그 선 간격이 기본적으로 점이랑 선이랑 1.3선이 세타선이다 보니까 그 아예 그 건축에서는 벽체 중심선을 많이 잡고 그러다 보니까 선 이름 자체도 센터거든요. 자, 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1.3선의 선 간격을 0.5, 그러니까 반 정도로 스케일을 줄인 거고, 이건 2배로 스케일을 늘린 거가 E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센터선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부층, 그러니까 필로티 같은 게 이제 있는데 1층 평면도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눈높이에서 자르다 보니까 존재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원룸 같은 빌라에 가보면은 1층은 대부분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해가지고 기둥과 천장은 있으나 뭐 이렇게 실내 내부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게 출입구 그 로비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정도까지가 위에서 이제 2층 바닥선이다라고 보여주는 선을 이제 점선 같은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파선 같은 것도 있고, 파선으로 표현하는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나, 이거는 실내 내부 공간에서 쓰이는 건데, 이제 실내 내부 공간의 존재는 하나, 이제 우리가 평면도 자르는 높이에서 잘려서 보여지지 않는 선 같은 거 표현할 때도 파선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시선 같은 거. 네. 아까 2점 세선이 있었는데 2점 세선은 보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딱히 쓸 일은 없는데 보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경계선.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 같은 거 표현할 때 이 선을 많이 씁니다. 2점 세선. 네, 많이 쓰고요. 히든선. 히든선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상부 필로티 같은 거 표현할 때 아무튼 표현하는 겁니다. 꼭 또 있으면은 많이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디바이드, 아, 이점 세선이 실질적으로 대지 경계선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로딩이 돼 있으면 편하고요. 이제 이 레이어 프로퍼티 창을 눌러도 레이어 창이 켜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바대로 앞서 설명해서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LA만 해도 단축키 앞에 2글자가 레이어 창이 여는 단축키고요. 이렇게 하면 생깁니다. 창을 더 크게 해도 되고 가지고 와도 되고 닫아도 되고 난 더 열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New Layer라고 해서 새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콘을 눌러도 새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센터 선을 담을 센터 레이어를 먼저 만들고요. 한글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으면 한글로 할게요. 벽선, 콘크리트 벽이랑, 그러니까 진짜 힘 받는 내력 벽이랑 힘을 안 받는 라이팅 월이라고 하는 거랑 2개를 할게요. 그 가벽, 내력벽이 아닌 힘을 받는 벽이 아닌 그냥 공간을 구별하는 벽을 라이팅월이라고 합니다. 비내력벽이라고도 하고 용어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름 지어놓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리네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우고 싶을 때 딜리트라고 눌러도 됩니다. 전부 다 선택하고 싶을 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어야 되는, 요것도 딜리트 키입니다. 레이어 지우는 거, X 표시되어 있는 거. 그렇고요. 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데프 포인트 레이어가 없는데, 그렇네요. 데프 포인트 레이어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캐드 파일에는 0번이랑 데프 포인트 그 레이어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 그거는 데프 포인트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아예 탁한 색으로 돼 있어서 출력이 안 되는 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벽 말고 문. 문이랑 창이랑 같이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문 레이어랑 창 레이어 같은 경우는 구별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창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실전에 가게 되면 창 저거 관련된 레이어도 두세 개가 있거든요. 인면도용 창 레이어랑 평면도용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씁니다. 또 아이콘. 참 바로 앞에 위에 있는 레이어 따라가기 때문에 그 설정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고요. 계속 선 종류가 컨티뉴선이라고 실선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0번 레이어 말고 현재 작업하는 장에 센터 레이어든지 이렇게 해놓고요. 센터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요 트루 컬러라든지 컬러북에 가서 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나중에 출력할 때 검은색으로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요 인덱스라고 해서 오토캐드에서 쓰는 컬러 인덱스 요 255개 255번까지 있는 요 레이어드 선 종류 중에서 골라서 이제 이 색상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들만의 레이어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통으로 많이 쓰거든요. 1번 저는 1번으로 해줄게요. 문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란색 계통으로 많이 씁니다. 하늘색이나 파란색.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갈게요. 그리고 창문도 비슷한 계통으로 많이 쓰거든요. 또 벽 중에 내력벽은 노란색 계통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또 그다음에 해치 레이어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그래서 바로 위에 레이어 설정에 따라가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50번 색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 종류로 계속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레이어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벌이라든지 기호 심벌에 관한 거 관한 게 있습니다. 그 레이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 치수선이라든지 치수선은 저기 따로 가야 됩니다. 치수선 김이라고 하는데 따로 가야 되고 문자 각실의 이름이라든지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그 블로그를 보고 올까요? 가구 그다음에 그럼 어젯밤 다 했죠. 가구하고 마감선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봅시다.
가구 들어가는 거. 가구도 이 레이어도 그 욕실 가구라든지 기타 용도에 따라 또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누긴 하는데 일단 한 가지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감에 관한 것들도 해봅시다. 그리고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다 담을 거 이렇게 해서 11개 정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는 초록색으로 많이 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요 초록색 계통으로 해서 해주면 됩니다. 아무거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1번부터 9번까지는 고유의 색상이 이름표에 나옵니다. 이렇게 번호로 얘네들처럼 번호들로 나오질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블루, 마젠타, 화이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 텍스트는 일로 가고요. 딤이라는 치수도 초록색 계통으로 많이 가서 선 굵기를 진하게 해주기는 하는데 그럽시다. 이렇게 하고 벽, 기호 뭐 흰색으로 많이 하고 기타는 뭘로 해줄까요? 기타 면적 계산하는 걸로 많이 에리어에서 그 우리가 평수 계산이라든지 각실이라든지 각 그 공간에 면적 계산할 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구 계통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 해치는 10중 8구 이쪽 계통으로 갑니다. 그 회색 그레이 계통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했나요? 그리고 센터선은 컨티뉴선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센터선 로딩해 놓은 거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색상 클릭하면 색상 선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뜹니다. 있고 그다음에 가구는 보통 대시 히든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상관없고 기타 없습니다. 가구 히든 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감은 실선인 경우 많고 치수도 100% 그렇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터선이랑 가구랑만 선의 종류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고 라인 웨이트는 여기서 결정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협업 작업할 때 이 레이어 파일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줘도 됩니다. 여기 가보면 선 굵기가 나오고요. 무조건 센터선은 제일 얇은 선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굵은 선이 뭐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절단된 벽선이 제일 굵은 선이 됩니다. 아이콘. 벽선은 이렇게 선 굵기가 차원이 다르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레이어 여러분 다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여기 보면 미리 툴팁이 안 뜨는군요. 얘를 누르면 레이어 매니저라고 해서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 하면 여러분 지금 만든 요 11개가 하나의 그룹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아키라고 하겠습니다. 건축이라 한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딱히 서술할 내용이 부가사항 있으면 써주면 되고요. 없으면 그냥 오케이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엑스포트 누르면 됩니다. 뭐보다 편집할 것도 없고 이름 다시 만들 것도 없고 레이어 파일 여러 개 불러와가지고 정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다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포트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요 파일 타입이 LAS라고 해서 레이어 상태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경로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바탕화면에다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 하면은 끝납니다. 클로즈 해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지금 드로잉 원이라고 레이어 지금 만들어 놓은 파일 이름도 새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항상 2013 버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있죠. 옵션에 들어가면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뭔가 파일 확장 설명이 잘못됐어요. 제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갔군요.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아이콘 LAS라고 해서 메모장 같은 게 뜹니다. 쭉 레이어 이름이랑 레이어 명이랑 색상이랑 쭉 해서 뜹니다. 선의 종류랑. 그래서 아까 레이어 만든 다시 보여줄게요. 새로 만들면 여러분들 레이어 세팅해 놓은 게 제로 상태가 되고 선 종류도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레이어 파일을 불러오면 어떻게 되느냐? 맨시에 들어가서 불러올게요. 임포트가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게 도면이기 때문에 레이어 창만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오픈을 하면 지금 저기 그게 다 로딩이 올 라인 타입이 지금 그게 설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일단 갖고 오면 이제 그거 하겠냐고, 이제 여기를 불러오겠냐고 하는 거고, 불러오겠다. 이 지금 라인 타입이 내 라인 타입대로 다 안 와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그 선의 굵기는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오지만, 선 종류는 전부 다 지금 로딩되어 있는 대로 실선 하나들로만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아이콘 로딩을 한다는 거 오케이를 했군요. 각각의 선 종류로 불러오고 아까 그 히든 선도 하나 있었어야겠죠? 히든 선도 하나 불러와서 이렇게 해서 센터는 센터 선으로 가게 해주고 가구는 히든 선으로 가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종류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앤오프 기능 그 동결이랑 락이랑 다 이야기를 했죠. 열쇠 잠그는 거랑 그 참고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 레이어 만들기를 오픈하면 따로 여러분이 레이어 파일 불러올 필요 없이 얘가 자동으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LA 보면 선 종류랑 굵기랑 같이 다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도면 작업할 때 새 파일을 만들 필요 없이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레이어는 같이 플러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레이어 파일이랑 캐드 파일이랑 쓰면 되고 그러니까 레이어 설정이랑 여러분이 업로드해줘야 될 건 얘 하나만 여러분들만의 그걸로 세팅해서 그 레이어 파일을 만든 다음에 얘만 업로드해주면 되겠습니다.